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노하우 편으로 들어가면은 천재들은 무시무시한 열정과 집중을 발휘해서 인문고전을 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호 이익 선생님은 자기의 인문고전 독서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랑하는 어머님과 오랫동안 이별했다가, 조선시대의 그 효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님과 오랫동안 이별했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독서하라. 아픈 자식의 치료법을 묻는 사람처럼 의사한테 질문하고 토론하라. 이런 말을 남겼다. 느껴지세요, 그 경지가? 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유배지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 창문을 닫고 밤낮으로 혼자 외롭게 살았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고마웠다. 나는 이제야 독서할 여유를 얻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분의 책이 뭡니까? 다 백성을 위한 책이잖아요.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 있어서 인문고전 독서 태도,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독서 자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오히려 자기 형들이, 아시죠? 형제들이 사형당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척들이 천주교 때문에 사형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리고 자기는 거의 패족이 돼가지고 귀양을 가잖아요. 완전히 망한 집안이 됐는데 그 상황이 오히려 더 기뻤더라는 거예요. 왜? 인문고전 독서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서울에 있을 때, 정조대왕 밑에 있을 때는 나라의 공무를 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런 마음, 이 열정이라는 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우리나라 천재들이 이런다니까요. 이 서양 천재들은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지만 너무 좋은 나라, 너무 멋있는 나라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독서 태도는 제가 쓴 겁니다. 독서하다가 죽어버려라, 그냥. 진짜 이런 태도로.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인문고전 독서에 힘을 썼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고 병이 생겼어요, 병이. 그 정도로 그러다가 몇 년간 독서를 못 하셨는데, 어느 날의 일입니다. 퇴계 선생님이 서울에 계실 때, 진짜 찜통 더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퇴계 선생님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친구가 걱정이 돼서 가서 물어봤더니 퇴계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주자의 책을, 인문고전을 접했는데, 이것을 읽는데 마음속에서 그냥 시원한 그냥 바람이 나오고,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시원해서, 너무 기뻐서 그냥 거기에다 자기도 문 걸어 잠그고, 나 누가 방해할까봐, 이곳에 걱정하지 말고 또 가라고. 이런 마음. 그러니까 뭡니까? 친구는 이황 선생님이 그러다가 죽을까봐, 여름에 죽잖아요, 잘못하다가. 그 걱정해서 갖는 건데, 죽어도 좋다는 거죠. 더운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해할까봐. 이 목숨을 건 인문고전 독서. 그 다음에 송시열, 우암 송시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맹자의 호연지기 장만 500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맹자 자체를 한 몇천 번을 읽었대요. 맹자의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읽고. 즉, 독서하다가 죽어버려야겠다는 이런 태도. 그렇다면 천재들은 왜 이런 치열함으로 독서를 했던 걸까요?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제 생각은 그들이 천재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송시열이 한 말, 아까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인문고전을 읽다가 너무 어려서 병이 났다고 그랬죠. 이황 선생님이 본래부터 타고난 천재였다면 병이 났을까요? 아니죠. 쏙쏙 빨아들였겠죠. 평범한 두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송시열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맹자를 읽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보면 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나무 토막 같았다. 짜증이 났고 나중에는 식은땀까지 흘렀다.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송시열이 진짜 천재였다라면 그랬을까요? 아닌 거죠. 자, 서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아라비아의 천재 아비세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을 40번을 읽었어요. 근데도 이해를 못했대요. 이해하고 싶어서 읽었는데. 그리고 마트마 간디는 말이죠.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친구가 공리주의에 대한 책을
이제 인문고전을 권해준 거예요. 그 며칠 뒤에 친구가 만나서 읽었냐고. 그래서 그 책 얘기를 하니까 간디가 손을 휘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그만 얘기해. 너무 어려워, 이거. 간디도 굉장한 인문고전 독서가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랑 똑같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어느 날 데카르트의 책을 읽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천재니까 그렇게 읽은 거예요. 갈수록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자세를 고쳐서 다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다. 다시 요약 정리까지 하고 그러고서야 겨우 좀 알 수 있었다라고 뉴턴도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와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서하다 죽어버려라. 이 태도로 인문고전에 목숨 걸고 달려드니까 길이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독서법 첫 번째는 반복 독서예요. 공자는 그 주역을 읽을 때 그 옛날에 죽간이잖아요. 대나무 책. 그 가죽으로 끈을 만드는데 가죽끈이 3번 떨어질 동안 반복해서 읽었. 그 다음에 주자 성리학의 최고봉 주자. 성리학의 창시자죠. 주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번 읽어서 알면 나는 100번을 읽고 다른 사람이 10번 읽어서 알면 나는 1000번을 읽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은 구소수관이라는 책을 1100번 읽었습니다. 네. 지봉 이순광,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은 이런 말을 선생님 말을 했습니다. 성인들의 글이 적힌 책, 즉 인문고전을 반복해서 읽고서야 비로소 도의 근원을 파악했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즉 반복 독서가 노하우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반복 독서는 아까 말씀드리는 무시무시한 열정과 집중, 독서하다 죽어버려라. 이 태도로 하는 반복 독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필사를 냈다는 거예요. 필사는 베껴쓰기입니다. 필사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책에다 얘기하는 건데, 자,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남김없이 그대로 베껴쓰는 필사가 있습니다.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인문고전. 이것을 애용했던 사람은 제갈공명. 제갈공명은 심지어 유비의 아들, 이 제갈공명이 삼국지에 나오는 허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삼국지 정통 역사서가 있어요. 진짜 실존 인물입니다. 이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시키려고 썼어요. 책을 인문고전을 다 베껴가지고 직접 베껴갖고 전달해줘.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분실이 됐대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필사를 다 했습니다. 그 위대한 천재가. 그리고 우리나라 동아시아 최고의 유학자인 이황 선생님도